자, 안녕하십니까. 월성 이투스의 최두수 강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배울 내용은 중복조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순열의 여러가지 다른 형태 배웠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중복 순열이었다. 그지? 걔들은 순열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중복을 해도 된다는 조건이 추가된 거였다. 그죠?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은 이름만 봐도 감이 올 겁니다. 조합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우리 NCR, N개 중에 R개를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뽑는 거. 그런데 추가된 거죠. 뭐가? 중복을 해도 된다는 거. 그러면 조합의 성질처럼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 대신 뽑았던 애들을 또 뽑아도 된다. 그게 중복 조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처음 보는 기호 하나 나오죠. 이 중복 조합은 H라는 대문자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N개 중에 R개를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뽑는다는 의미로 NHR을 씁니다. 자, 그리고 우리 NHR의 계산 방법은 조합 C, 조합 계산의 컨비네이션 계산 방법을 이용합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M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개 중에 몇 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다만 알게 되면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 조합 공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배운 학생들은 계산은 다 잘합니다. 우리가 몇 H 몇인 것만 정확히 찾아내면 이 답을 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잖아. NHR이 왜 갑자기 N 플러스 R 빼기 1CR이 되는지. 자, 이 공식을 조금만 형태를 바꾸겠습니다. N-1 플러스 R의 CR로 순서만 바꾼 거니까 더하기 빼기 계산 결과는 달라지지 않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일단은 요 N-R이라는 데 조금 초점을 맞추고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우리 이투스의 수학 강사들이 예를 들어 7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점심을 시켜 먹어야 돼. 그래서 중국집에 전화를 합니다. 근데 이 중국집은 좀 맛집에 유명한 집이야. 그래서 메뉴가 단 3개. 짜장면, 짬뽕, 볶음밥. 짜장면과 짬뽕과 볶음밥, 이 3가지 메뉴밖에 없는 집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7그릇을 시켜야 돼. 7명이니까. 그런데 메뉴는 3개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중복이 생기겠죠. 뭐 나는 짜장면 먹을래. 나도 난 짬뽕 먹을래. 이럴 수 있잖아. 7명이. 그래서 상황을 보면 3가지 메뉴 중에서 7개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중복을 허용하는 중복 조합이 된 겁니다. 그럼 왜 조합이냐? 자,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뭐 조사는 하겠죠. A 선생님 뭐 드실래요? B 선생님 뭐 드실래요? 그런데 정작 주문을 할 때는 그 식당에 전화를 해서 저희 A 선생님은 짜장 주시고요. B 선생님은 볶음밥, C 선생도 볶음밥 이렇게 주문을 안 하잖아. 그죠? 그냥 짜장면 몇 그릇, 짬뽕 몇 그릇, 볶음밥 몇 그릇 합해서 7개 갖다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주문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짜장면 누가 시켰지? 짬뽕은 누가 시켰을까? 안 궁금해 하거든요. 그냥 무슨 메뉴가 몇 그릇, 몇 그릇, 몇 그릇 우리가 해서 갖다 주면 되는구나. 그걸 누가 먹느냐? 이거는 의미를 안 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와 같은 개념이 되잖아. 그냥 이 메뉴가 몇 개 주문이 들어왔다만 생각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집은 이 주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받아. 그래서 주방장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냥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 받은 사람이 이제 주방장한테 쪽지에 이제 주문서를 적어서 줄 겁니다. 그 약속을 했어. 그냥 맨 앞에 적은 게 짜장면의 개수, 가운데가 짬뽕, 맨 마지막에 적힌 게 볶음밥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학원에서 7그릇을 3개, 2개, 2개, 짜장 3그릇, 짬뽕 2그릇, 볶음밥 2그릇을 주문하면 여기 주문 받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적어서 주방장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주방장은 설명 필요 없잖아요. 그냥 짜장 3개, 볶음밥, 짬뽕 2개, 볶음밥 2개
만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어쨌든 주문하는 사람은 7명이죠. 자, 그런데 짜장이 3개니까 우리는 구분을 해주는 경계선이 필요하겠죠. 아, 그러면 1번이라고 해볼까? 자, 1번 경계선. 요거 앞에 있는 애들은 짜장의 개수구나. 자, 2번 경계선. 그러면 1번과 2번 사이에는 그냥 짬뽕이구나. 맨 마지막 여기는 볶음밥의 개수가 되는 거죠. 자, 메뉴가 3가지였는데 얘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벽은 몇 개 필요하다? 2개가 필요하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4번째 메뉴가 하나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 벽은 3개가 필요한 거겠지. 그럼 얘들 좀 확장시키면 만약에 N가지의 메뉴가 있었다면 이 주문서에서 이 메뉴들을 구분하기 위한 이 벽은 계속 늘어나지만 항상 N-1개라고 정해지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자, 이 벽까지 그냥 요 배열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7개 하고 이 벽 2개까지 추가가 돼서 우리가 정작 배열해야 되는 애들은 몇 개가 될까요? 7개에다가 2개가 늘어나는 메뉴의 종류 3개였지만 벽은 2개, 항상 1개가 빠진 벽이 2개 추가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N-1이라는 의미는 결국 그건 거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구분해주는 벽의 개수는 항상 N-1개.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배열해야 되는 거는 7명이었지만 벽까지 추가돼서 9개라는 거,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자, 이 벽까지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자, 칸이 일곱, 여덟, 9개의 칸 중에 9개 중에서 이 7개의 위치를 골라내자 이거잖아. 그래서 결국은 9, 10, 7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고른 애들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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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였다고 치면 이 벽 1번 벽과 2번이 들어갈 벽은 이 자리가 되고 이 자리에 2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다시 짜장, 짬뽕, 볶음밥이라고 생각하면 아, 짜장 주문이 4개 들어왔구나. 짬뽕이 하나구나. 볶음밥이 2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7개의 주문을 하지만 정작 자리수는 2개가 늘어난 9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N-1 이 메뉴를 결정해야 되는 벽의 개수를 실제 뽑아야 되는 R에다가 플러스를 해주고 우리는 사람의 자리만 정해주면 나머지 빈자리는 당연히 메뉴를 구분해주는 경계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이런 식의 배열이 이 중에 하나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아, 첫 번째 경계선 앞에 있는 4개가 뭐다? 짜장면이 되는 거지. 그럼 짜장 4그릇 주문 들어왔구나. 첫째 경계와 둘째 경계 사이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아, 오늘은 짬뽕 먹는 사람은 없구나. 그럼 마지막에 7명 중에 4명이 이거 먹었고 3명은 마지막 영역에 들어왔으니까 자동으로 이 셋은 볶음밥을 먹는 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원리로 이런 공식이 나온 겁니다. 대충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이런 원리는 이해하고 실제 계산할 때는 그냥 이거를 이 부분만 n이 몇이고 r이 몇인지만 잘 찾아서 공식에 넣어서 쓰면 됩니다. 근데 정확히 아, 요런 식으로 돼서 이런 공식이 나왔구나 정도는 한 번쯤은 이해하고 지나가셔야 문제 푸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자주 나오는 간단한 예시들 조금 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0 이상의 정수, 자, 0 이상의
to x, y, z를 가지고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이 되도록 만드는 x, y, z의 순서쌍은 몇 가지나 되냐? 언뜻 보면은 이런 문제가 왜 중복 조합일까? 처음에 보면 딱 이해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2 더하기 3 더하기 3도 하나의 8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x라는 애를 2개 뽑는 거를 그냥 x에 2를 대입했다라고 약속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x 2개가 사용이 되겠구나. 자, y 자리에 3이 들어가야 되는 거를 y를 3개를 사용했구나. 자, 그럼 z 3이니까 당연히 z 3개를 썼구나. 결국은 8개를 배열을 하는데 x를 2개 썼으니까 우리는 이 x가 2였구나. y가 3개 사용됐으니까 y가 3이었구나. z가 3개 사용됐으니까 z가 3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중복을 허용해서 뽑아도 되는데 어차피 x 뽑은 개수는 순서상 달라져도 상관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x, y, y, x, y, z 돼도 결과적으로는 보면 x는 2번 뽑혔으니까 x 순서가 어디에 가 있든 그냥 이 x가 2인 거지. 자, y는 3개가 뽑혔으니까 이 y가 3일 수밖에 없고 z 3개? z가 3개구나. 결국 이 애들의 순서는 별 의미 없구나. 그냥 몇 개가 뽑혔는지만 의미가 있구나. 결론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뽑을 수 있는 문자 종류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8을 맞춰야 되는 거죠. 자, 그럼 8. 결국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구나. 그럼 이제 공식은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3 더하기 8 빼기 1씩 8. 뭐 계산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당연히 조합 계산은 다들 아실 거니까, 그죠? 자, 요 문제에서 조금 더 추가돼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만 봅시다. 자, 지금은 0 이상의 정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자, 똑같은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연수 x, y, z로 똑같은 거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럼 뭐가 달라진 거야? 자, 아까 같으면 여기서 예를 들면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거죠. 0 더하기 5 더하기 3을 해서 8을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자연수라는 조건이 들어왔으니까 누구도 0이 돼서는 안 돼.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푸냐? 어차피 0이 안 되면은 기본적으로 니들 1씩 주자 이거죠. 그럼 앞에서 이해했잖아. 우리가 1을 준다는 의미는 하나를 뽑았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미리 그냥 x 하나, y 하나, z 하나는 뽑아 놓고 시작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x 1 들어갔다는 거지. 자, y도 1은 들어갔고 z도 1은 들어갔으니까 기본적으로 3은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 조금 변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맞춰야 되는 애들은 5만 더 맞춰주면 이미 1, 1, 1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0이 어디에 들어가도 사실상 하나는 뽑아놨기 때문에 무조건 자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았지만 조건 하나 바뀐 걸로 식이 8을 맞추는 게 아니라 5를 맞춰야 되는 형태로 변했고 아까 이해하신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x, y, z 세 가지의 문자를 가지고 몇 개? 5개를 맞추면 되는 형태가 되고 그럼 3 플러스 5 빼기 1, 15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자, 지금부터 예를 드는 게 시험에 좀 많이 나옵니다. 함수를 가지고 예를 하나 들어볼 건데요. 우리 학생들이 조합을 처음 배울 때 아마 이런 문제 봤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7이라고 해볼까? 자, 이렇게 하고 3은 4로 같다고 치고 여기서 x에서 y로의 1대1 함수를 만들어 보는데 이런 조건이 있는 거지. 자,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는 무조건 작은 쪽으로 가도록 해라 라는 조건이 추가됐을 때 함수를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이 문제를 처음 접하면 자꾸 생각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1이 1로 가면 2가 갈 수 있는 게 2도 되고 3도 되는데 1이 꼭 1 가는 법이 있나? 1이 2를 가면 2는 3밖에 못 가고 뭐 이걸 다 자꾸 세려고 접근을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이런 문제 이미 배워서 알잖아. 여기서 시작할 필요 없이 어떻게? 결국은 1, 2, 3 중에 1대1 함수니까 1과 2에게 선택받는 애들은 2개일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3개 중에 우리가 순서 생각 안 하고 2개를 뽑았다고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1번과 3번이 뽑히면 큰 애가 큰 애 쪽으로 가라라는 이 조건 때문에 당연히 1이 3보단 작으니까 1은 1로 갔을 수밖에 없고 2는 3으로 간다는 결론 나오잖아.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거 8까지 있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 3개는 이 4개로 갈 수밖에 없고 1대1 함수니까 똑같이 5, 6, 7, 8, 4개 중에 선택은 3개만 우리 골라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제일 작은 애는 4가 주인이 되고 두 번째는 5, 맨 마지막 가장 큰 수는 6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는 우리가 좀 몇 번 예전에 조합 배울 때 접해봤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이 비슷한데 조금 다른 형태가 또 하나 나옵니다. 자, 요번에 조건이 조금 변할 거예요. x1이 x2보다 크다면 fx1은 아까처럼 fx2보다 커라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을 수도 있다라는 조건이 추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자 4라는 애는 5로 갔다고 칩시다. 자 이건 조금 더 나눠야겠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자, 이 등호 조건 하나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자, 그러면 1이, 예를 들어서 1이 뭐 1로 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아까 받는 예시는 2는 절대 1은 못 가잖아. 왜냐면 큰 1보다 2가 크니까 가는 것도 1보다는 큰 2, 3, 4 중에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이 등호라는 조건 때문에 2가 1로 가도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자, 그러면 아까처럼 4개 중에 꼭 3개가 선택을 받으라는 법이 없어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자, 우리는 이 선택을 받는 애들 결국 1이 어디 갈까 골라야 되고 2도 골라야 됩니다. 결국 4가지 메뉴가 생긴 거야. 자, 4가지 메뉴 중에 결국 고르기는 몇 개만 고르면 된다. 자,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왜 이런 게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요 예를 들어보면 알 것 같아요. 자, 그럼 내가 이 고르는 과정에서 만약에 1 하나 고르고 2를 2개 골랐다고 칩시다. 중복을 허용해서니까 1, 2 선택받을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는 큰 애들은 무조건 크거나 같은 쪽으로 갔어야 돼. 그럼 얘는 가장 작으니까 당연히 1이 왔을 수밖에 없는데 2가 2번 꼽혔다는 거는 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오잖아. 그죠?
그런데 위배되는 상황은 없는 거지. 왜? 선택받은 애들은 같아도 된다니까. 자, 그럼 이 아래쪽 상황도 한번 봅시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조금 수정해야 되네. 여기 3이 5도 갈 수 있다, 그죠? 요 5까지 등호가 허용되니까 다시 메뉴는 5가지 중에 3개를 받으면 되니까 내용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자, 요렇게 또 다르게 볼까? 그러면 자, 그럼 1, 5가 뽑혔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 1은 1로 가고 5 두 개 선택받아야 되니까 2도 5로 가고 3도 5로 온 거지. 자, 그런데 등호가 성립하니까 아무 문제되는 상황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아래쪽도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5, 6, 7이 갈 수 있는 곳은 자, 4하고 같은 5도 포함시켜야 되지. 아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조금.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중에서 결국 화살표가 오기는 3개가 오는 거니까 선택받는 애들은 3개.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는 7만 뽑혔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5도 7, 6도 7, 7도 7로 온 상황이 되는 거죠. 왜? 등호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해 가시는 거죠? 하나만 더 볼까? 여기서 만약에 5, 10이 선택받았다. 그러면 자, 5가 5로, 그 다음 6은 10으로, 7도 10으로 이렇게 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등호 하나 추가됐지만 그냥 C로 푸는 게 아니고 중복조합인 H로 사용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친구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조금 제가 좀 버벅거렸는데 그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중복조합이었고요. 조합의 다른 형태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추가된 내용은 중복해서 뽑아도 된다. 근데 조합의 기본 성질, 순서는 상관하지 마라. 조건 갖고 있고, 기호는 새로운 기호 하나 나온 거, N개 중에 R개를 중복해서 뽑아도 되는 중복조합의 기호. 그리고 자, 아까 내용을 설명했지만 그 내용 혹시라도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래도 이 공식 외워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다 보면은 또 공부하시다 보면은 왜 이렇게 되는지 다시 이해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M 플러스 R 빼기 1 컨비네이션 R로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 요거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